안녕하세요. 며느리 알기를 개똥보다 못하게 아는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자기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헛소리를 하네요. 웃기지도 않아서. 말 나온 김에 저희 남편 얘기나 좀 해보려고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솔직히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나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 지인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지인이 저희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데도 애걸복걸하며 나가서 밥 한 끼만 먹고 오라고 사정을 한 게 이해가 되대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 자체가 싫지는 않았어요. 외모는 비록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원래 매력이 없잖아요. 이후로 저는 남편과 한 달 만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1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깊어지고 확신이 생긴 이후에서야 남편이 결혼하면 처음엔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당황스럽기도 했고 겁이 났죠. 저희 친정어머니가 20년 가까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던 걸 제 눈으로 보며 자랐으니까요. 비록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친정어머니께 당신이 너무했다며 미안하단 말씀 한마디 유언처럼 남기시긴 했지만 그 한마디로 친정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을 순 없었기에 사실 오히려 그 사과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더 괴로워하시기도 했어요. 그 미안하단 한마디 때문에 더는 원망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시부모님하고 같이는 못 산다는 생각이었고 남편에게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편이 자기가 이해한다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진 모르겠다며 무척이나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시댁의 반응은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핑계를 댄다고 하기도 하셨고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지 무조건 싫다고 하면 되냐 하기도 하셨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건 시부모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결혼할 때 돈은 한 푼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돈이 아쉬운 것보다도 치사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어머님 아버님과 크게 다퉜다고 했어요. 연을 끝내 마네소리까지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합가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며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이 과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친정부모님이 속상해하실 만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전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할 때 시댁에서 4천, 친정에서 7천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시댁에서도 1억을 해주겠네요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돈을 깎아나가시더니 결국 4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양가로부터 받은 돈에 저희가 조금씩 모아둔 돈을 합하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8평대의 작은 아파트로 저희 둘이 살기엔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 저희 집에 오신 시부모님께선 들어와서 살면 40평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 걸 고생을 사서 한다며 한심한 애어쩌네. 잘났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고작 이거냐며 저를 아주 바보천치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저희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말씀을 격이 없이 아니 무례하게 하시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불쾌했고 그때 전 생각했죠. 이분들하고는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게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겠구나라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말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도 요즘 말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란 걸 말해요. 신혼집을 구하던 당시 솔직히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고 하지만 서울을 떠날 순 없었기에 고민 끝에 시댁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제 직장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1시간 안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했기에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할 것 없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저는 비교적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걸 어머님 아버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어떻게 눈치를 채신 건지 제가 퇴근하고 한숨 돌리는 때면 여지없이 오시고 그러셨죠. 한 번도 미리 연락을 주신 적도 없고요. 그리곤 꼭 오셔서는 밥 차려라, 과일 깎아라. 그래도 제가 임신하기 전까진 그럭저럭 해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먹어야 하는 저녁이니 좋은 마음으로 차려 먹자. 덕분에 나도 제대로 한 끼 먹는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했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입덧을 시작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 게 점점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5개월 넘어가니까 입덧은 사라졌어도 몸이 무거워서 회사에서 집에 오면 오로지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말씀 좀 잘해달라고 무턱대고 오셔서 공원 벤치에서 버티고 계시고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남편한테 그러시더랍니다. 저는 저녁도 안 먹냐고요. 어차피 저도 저녁 먹으면서 수저 젓가락만 하나씩 더 놓으면 되는 걸 뭘 임신을 핑계로 오라마라 하느냐면서.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말을 잘한 건지 원래는 시부모님이 일주일에 2~3번은 꼭꼭 오셨는데 그 횟수가 한 달에 3~4번 정도로 줄었으니 저로서는 그것도 감지덕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2주도 되지 않아 다시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저를 친정어머니가 2주 동안 돌봐주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또다시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밥을 차리라는데 솔직히 몸도 너무 피곤하고 애는 계속 칭얼거리지. 그런데 밥도 새로 해야 하지. 냉장고에 반찬도 친정어머니가 해두고 가신 반찬뿐이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오늘은 댁에 가서 드시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애도 너무 칭얼거리고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뭘 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정말이지. 맹세컨대 시집오고 처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소파 위에 있던 담요를 저한테 집어던지시면서 뭘 피곤하냐고 애 업고 하면 되지 않냐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눈물이 핑 돌대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지 싶어서. 그래서 조용히 담요 주워서 소파에 올려놓고 알아서 차려 드시던지 하시라 그러고 애 안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방문 밖에서 EX 저 X 욕이 오가고 우당탕탕 뭘 깨부수기라도 하시는 건지 소란스럽더니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대요. 그래서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친정어머니가 해두고 가신 반찬을 전부 다 싱크대에 부어놓고 가셨더라고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래서 안 치우고 그냥 뒀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고 분한 마음만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도 좋지 않은 걸 보니 보나마나 시부모님이 먼저 전화로 한바탕 하셨구나 싶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부엌에서 남편이 절 부르며 이게 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못 들었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해두시고 가셨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도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났던 모양인지 아악하곤 소리를 한번 지르고는 저한테 그동안 잘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그때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더는 시부모님께 잘할 이유도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솔직히 이혼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갓 태어난 제 자식이 불쌍해서 그건 차마 엄두가 안 났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 시기만 버텨내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고 웃겼던 건 저희 시부모님 말이죠.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가셔놓곤 이후로 전화도 한 번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반긴다고 저희 집에 또 오셨더라니까요. 저한테 밥 얻어드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임이 밥 먹었다 하고 그때랑 똑같이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데리고 방에서 TV를 봤죠. 그러자 어머님이 안방문을 열고 저한테 온갖 욕을 퍼부으시길래 저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욕하지 마시라고 애가 듣는다고 할머니가 돼서는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정말 끈질기시더라고요. 그리고도 몇 달을 계속 그렇게 불쑥불쑥 오셔서는 밥 차려라 과일 깎아라. 저도 근데 그냥 그러시던지 마시던지 볼 일 있으면 아예 어머님한테 애를 맡겨놓고 나가기도 했고요. 피곤하다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머님 아버님하고 기싸움을 그렇게 거진 1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이 정신나간 미친 X를 며느리로 들였다며 상종도 하지 말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어머님 아버님하고 완전히 등지게 된 일이 있었으니 사실 제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할 수야 있었지만 저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이 날 거라는 연락을 받았고
눈치를 챈 거죠. 더 이상 제자리가 없다는 걸.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마음으로 제가 관두겠다 했고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시부모님하고 갈등을 겪으며 이미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은 상태에서 회사까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위축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죠.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운 좋게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였죠. 저희 애는 동네 어린이집 입소까지 3달을 남겨놓고 있었지만 새 회사에선 당장 제가 출근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미워도 당신 손주인데 설마 모른 척 하실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내는 엄마가 키워야지 누구 손에 맡기려 드냐면서 저더러 정신머리가 썩었다고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동네에서 시터를 구했습니다. 동네에서 시터를 구한 것도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게 워낙 동네에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 사정이 다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한 시터는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 더는 시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제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겠다 한 거였고요. 그런데 아이 입소를 한 달쯤 앞두고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이 저 몰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 입소를 취소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선 저희 어머님만 오신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까지 왔으니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자리는 이미 다른 아이로 대체되었다대요.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목소리로 자기가 들어보니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없더랍니다. 아직 애가 한참 어린데 엄마인 제가 봐야지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는 건 미친 짓 같다나요.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사실 어린이집 입소가 취소된 거야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실망한 건 남편이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란다고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매번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과 부딪히는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이번 한 번은 어머님 뜻대로 따라드릴 것을 종용했고 전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리곤 남편에게 당신 한 사람 벌이만으로도 생활도 되고 앞으로 애도 키울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지 않냐 한마디 했더니 아무렴 자기가 우리 애 굶기게 하겠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우리 애 배고를까봐 일한다는 거냐고. 남들보다 더는 못해줘도 남들만큼은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두 사람은 방해를 하냐고. 정말 진이 빠지게 싸웠어요. 한편 결국 저는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에 정말 사정사정하여 아이를 입소시켰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기어이 제 뜻대로 했다며 약 2년 동안 등하원 한 번을 도와주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저를 돈독에 올라 지 자식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대하셨죠. 그러다 올해 초 남편으로부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묵은 감정으로 거의 오가지 않던 시댁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되었고 병문안도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님은 저는 본체만체 하시며 병원에서 혼자 이게 뭐냐고 힘들어 죽겠다며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넌 뭐 느끼는 게 없냐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대답하니 또다시 다른 집들은 다 며느리가 와서 수발 들고 하는데 전 팔자가 늘어졌다나요? 남편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애는 거의 혼자 키우는 기분이었는데 무슨 팔자가 늘어진다는 건지. 하지만 어머님하고 보는 눈도 많은 병실에서 말씨름하기 싫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신 게 내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더러 병수발을 들라는 건가 어이없네 이런 생각만 들어서 기분이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어머님한테 나를 세울 거냐더니 자기가 이번에 아버님 쓰러지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진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당분간 회사에 병가든 뭐든 쓰고 어머님을 대신해서 병원에 있으라는데 싫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아버님 챙겨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참에 묵은 감정도 털어버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는데 제가 뭐가 좋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좋은 거냐고요 그게. 그런데 남편에서 그치지 않고 이튿날 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선 대뜸 저더러 회사로 가지 말고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니 제가 아버님 옆에 붙어 있으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봐야지 왜 남의 손에 맡기려 하시냐고 그랬습니다. 네,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 그대로 돌려드렸죠. 그러면서 볼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러시냐고 아무렴 남편보다 더 중요하시냐 했네요. 그리고 이 대화는 아니나 다를까 남편 귀에 들어갔고 그날 저희는 정말 주먹만 안 오갔지 미친 듯이 다퉜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왜 시부모님께 한 번을 제대로 굽히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저는 저대로 내가 처음부터 이랬냐고 한다고 했는데도 당신 부모님은 하나를 해드리면 열을 바라시는 분들이니 더는 못 해먹겠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어머님은 돈 뒀다 뭐 하시냐고 이럴 때 간병인 쓰시면 되지 왜 괜히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신지 모르겠다니까.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 재산에 왜 관심을 갖냐입니다. 어머님이 당신 재산을 어떻게 쓰시던지 제가 그걸 왜 신경 쓰냐면서 저는 제 할 도리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애도 돈도 하나도 못 준다고 몸만 나가라대요. 그래서 제가 웃기고 있다고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가 뭘 주고 말고냐고 그랬죠. 내가 법적으로 따져보고 너한테 줘야겠다 싶으면 알아서 나눠줄 테니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도 네가 뭔데 주고 못 주고 소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애 크는 동안 그 알량한 생활비 몇 푼 가져다 준 거 말고 네가 아빠로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말이 오가며 서로 변호사를 알아보네 어쩌네 하다가 결국 그래봤자 서로에게 실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니 뭐니 안 주면 그건 그거대로 속 썩는 일이라 아파트 제 명의로 받고 아이 제가 키우고 대신 앞으로 남편에게 1원 한 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빠르게 이혼했어요. 솔직히 별의별 기분이 다 들었습니다. 시원섭섭. 이런 한 단어로는 정의하기도 힘들 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죠. 그래도 이젠 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엊그제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이 문제로 가끔 통화를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버님은 치매 판정 받으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 병간호하시다 허리에 골절상을 입으셔서 자기가 회사 쉬면서 병간호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제 소중함을 알았다고 자기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냐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남편더러 졸리면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라고 쉰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지옥에 내 발로 미쳤다고 들어가겠어요? 아들로서 부모는 당연히 직접 돌봐야지 어디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이혼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주저했다면 남편이 절 절대로 놔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 번 잡혀서 개고생 해봤으면 됐지 2번은 절대 안 잡힐 거예요.